외의 신라 약탈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중엽. 위나라 시기 왜국은 환대를 받았는데 진나라 시기 왜국은 홀대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중국 물품을 얻기 위해 새로운 대안으로 가야 지역에 가서 손을 벌려보는데 대반군이 없어지면서 가야 역시 공공한 상태였다. 가야인, 야마 내 코가 석자야.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대반군이 313년에 고구려에 흡수되자 왜국은 완전히 통로가 없어지고 만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신라였는데 신라인,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구먼. 왜인, 소문을 듣자니 너희 고구려 통해서 물건을 좀 건졌다던데. 그랬다. 사실 당시 신라는 고구려와 관계를 맺고 고구려를 통해서 중국의 물건들을 확보하고 있었던 터였다. 당시 동해안 루트는 신라와 고구려를 잇는 유용한 통로였다. 근데 그걸 귀신같이 알아채고 왜국이 접근했던 것이다. 잔말 말고 꺼져. 하지만 왜국은 순순히 물러날 수가 없었다. 나눠주지 못하겠다면 약탈하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4세기 외의 병사들은 집요하게 신라를 침공해 들어온다. 삼국사기에 나온 기록들은 이렇다. 왜인들이 일레부, 경북 구미로 쳐들어와 신라 주민 1000여 명을 잡아갔다. 왜인들이 다시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돌자 선박과 병기를 수리하고 전쟁 준비를 했는데 이해 왜인이 쳐들어오지는 않았다. 왜인들이 쳐들어와 사도성을 점령하였으나 물리쳤다. 이듬해 사도성을 다시 개축하고 주민들을 다시 옮겨 살게 하였다. 왜인들이 장봉성으로 쳐들어왔지만 격퇴했다. 신라 임금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다. 왜놈들 때문에 요즘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가 없어. 차라리 백제랑 손잡고 왜국을 토벌하는 건 어떤? 우리는 수전의 쥐약인데다 백제놈들을 어찌 믿사옵니까? 그래서 이때의 계획은 취소가 된다. 한편 왜국은 물건만 눈독들인 게 아니었으니 신라 여인도 무척이나 탐을 냈다. 312년 외왕이 혼례를 요청하자 신라는 신라 귀족의 딸을 시집 보낸다. 그것으로 잠시나마 신라와 왜는 혼인을 통해 화친을 맺게 된 것이다. 344년 외왕이 다시 혼례를 요청하는데 신라 여자 너무 이쁘다는, 한 명만 더 보내달라는. 지금 딸들이 모두 출가를 해서 점점점. 뭐야, 그럼 이제까지 화친 다 취소다. 346년 왜국은 대대적인 군사를 일으켜 신라를 침공했다. 이에 신라군은 금성, 경주에서 농성하면서 지구전에 나섰고 왜국이 철수하려는 시점에 기병을 보내 뒤통수를 쳤다. 왜 신라는 왜국에게 그토록 시달렸던 것일까? 기록을 보면 3세기 후반 이후 신라는 왜의 침략으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당시 신라는 경상도 일대의 진한 세력을 모두 통합하고 이략 커다란 연맹왕국으로 성장을 하고 있던 터였다. 또 동해안 지역의 동해를 몰아내고 고구려와 직접 관계를 맺으면서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왜의 침복을 계속받고 있었으니 참으로 희한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왜 그랬을까? 가장 큰 원인은 신라의 지역 차별을 들 수 있다. 영토를 확장하면 점령지의 주민을 흡수하며 똑같은 국민으로 대우해줬던 고구려, 백제와는 달리 신라는 철저히 경주 출신의 사람들만 우대했다. 점령지의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을 당했고 신분 승진에 있어서 차별을 당했던 것이다. 때문에 신라는 영토를 넓힐수록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 경주에 거주하는 귀족이나 장수를 빼내어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경주의 인구는 애초에 숫자가 뻔한데 그렇게 각 지역으로부터 군사력이 분산되다 보면 경주의 방어력은 필히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 게다가 왜는 바다를 통한 기습 공격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미리 대비하지 못했을 시에 손쓸 틈도 없이 위험에 노출되곤 했던 것이다. 때문에 신라는 한동안 외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처했던 것이다.